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시 갑을 그리고 서귀포에서 제주도 전체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 선거에 관한 한 제주시가 마치 무슨 전라도의 부속 도서처럼 그렇게 이게 뭔가 여론이 되고 우리 이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도 저기는 당연히 무슨 좌파 쪽이 유리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오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한번 제가 분석한 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보면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제가 가끔 언급하는 내용인데 여기 요 부분 다른 데는 뭐 다는 아니고 도장을 찍었는데 여기는 서명 날인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표 결과 다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여기 오창훈 판사님 같죠? 선관위원장이 여기가 서귀포였나? 서귀포 서귀포시 서귀포시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다 그렇고 그 요약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몇 군데 살펴봤었고 충북은 아직 이제 입력을 진행 중인데 충북 지역도 대체로 사인을 하신 것 같고 충남도 보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입력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데 강원도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인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들이 제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뭐 판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그 도 관할하는 판사님이 또 위원장이 따로 있나요? 하여간 그분 성향에 따라서 그 밑에 지시를 받는 그 부장 판사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같이 움직였나? 저는 이분들을 지금 그나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 명단을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영상을 찍기는 할 텐데, 예? 이분들. 이렇게, 뭐 이분인지 이 위에 제주도를 관할하는 그 위원장이 따로 있다면 그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성향이 어쨌든 이 선거 관리에는 진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서 뭐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화면이 나온 김에 여기서도 보세요. 서귀포가 결과로 보면 서귀포도 여긴 개표기 조작만으로도 승부가 바뀌는 데예요. 예? 그게 여기 제가 하여간 모티브가 됐던 게 이거예요. 이 분석을 해보겠다고 모티브를 했던 게 여기 뭐 재개표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462대 532 그러면 뭐 한 10%? 20% 정도 국민의힘이 더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당일이니까 당일 선거일 투표니까 사전선거 부풀리기는 최소한 없다고 보고 여기는 당일 투표니까요. 그러면 462대 532인데 20% 정도 차이 나는데 기계에서는요. 근데 이 기계가 분류 못한 60%를 사람이 직접 분류해 보니까 3배가 넘어. 3배 300%가 넘어요. 여기는 20%가 좀 더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작이다 못 믿겠다. 다른 사례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한 거는 일단 정확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굳이 요 화면만 지금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냐? 대정읍 이 투표소도 보세요. 비율 확 차이 나죠. 300대 400, 뭐, 농색 300대 400이면은
한 30% 차이 나는 건데 여기는 2배 넘게 차이 나. 228, 여기는 역전이네요. 사람의 한 개 더 적네.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어디가 많다고 여기도 봐. 여기가 비율로 얼핏 보기에도 여기가 더 높잖아요. 사람이.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그냥 그 느낌으로 해서 처음에 몇 개를 해보고 아 이거 흐름 있다. 여기에 뭔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국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무시하고 사람이 분류한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선거 상황표에서 봤던 자료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합계한 거에서 이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위에 요약된표에서 보시죠. 지금 서귀포시를 보고 있죠. 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는 기계에서는 4만 8천 표 중에 23,500표를 얻어서 48.8%를 얻었어요. 기계 득표율로 해서는. 근데 사람이 분류한 거에서 보면은 1871표 중에 741표를 얻어서 39.6%예요. 이 차이가 이 9.2% 차이로 나타난 거예요. 관외는 훨씬 더 크네요. 13.3%? 예? 기계에서는 59.5%, 59.8%를 얻었는데 사람이 분류한 거에서는 46.6%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분류한 거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받았다는 거는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이런 수가 더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표기 득표율은 무시를 하고 이 사람이 직접 분류한 이 제약인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유효수에다가 곱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뭐 고소랑 국외는 그냥 수개표 했다고 보고 그냥 갖다가 합산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 개표기 조작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예?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하면 당일 투표에서만 기계에서 기계 조작으로 민주당이 4,419표를 덕을 본 거고요. 상대적으로 국힘에서는 여기 두 후보밖에 없으니까 4,419표를 손해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8,700 곱하기 2를 하면은 얼마가 8이 와 17,437표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이쪽의 표가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17,000표 차이가 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쑥 빼고 나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 54대 46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몇 표 차입니까 이게? 7,990표로 이긴 걸로 나오는데 개표기 조작에서만 17,000표가 차이가 나니 이거 보세요. 거의 9,000표 가까이 차이 나지. 다시 제약인 득표율로 계산을 해보면 9,447표 차이로 오히려 이기는 거야 국힘이.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이 부풀려진 거예요. 요 득표율대로 계산을 하면 이게 실제로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 득표율과 같다고 보면 민주당에는 12,316표가 나왔어야 정상인데 관내사전 같은 경우에 23,302표가 나왔으니까 이 차이만큼 7,986표가 부풀려졌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풀려진 영향을 빼고 나면 39대 60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진짜 민심은 전라도 부속 도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주도의 세 군데가 다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왔잖아요. 이 선관위 발표 결과로 보면.
자, 제주을 볼까요? 제주을. 역으로. 제주을. 여기도 숫자 보세요. 6.7, 61. 어우, 여기 뭐 이렇게 많이 늘렸냐? 그러니, 그렇게 많이 늘리고, 또,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못 이기네. 그걸 빼고도.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제가 지금까지 입력한 걸로 쭉 봤을 때, 그, 개표기 조작 결과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다 뺀 상태로 계산을 해보면, 전라도 지역하고 부천시 한 군데, 그리고 제주지을, 여기가 유일하게 당선된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진짜로 당선된 지역인 거예요. 뭐 보니까 이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었구만. 61%나 무리하게 쳐넣었냐? 예? 실제로는 11,133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게 맞는데 비슷하죠. 당일 투표율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적용해서 보면 이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9,000명이 민주당에 투표한 걸로 나온 거예요. 61%면 이거 역대 두 번째 같다. 유성을, 이상민 후보 나왔던데, 그러니까 76%인가 됐던 거 빼고 나면. 거기 조금만 덜 조작했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에? 아닌가? 조작한 걸 빼고도 진 건가, 여기는? 그러네요. 여기가 얼마를 조작했건 하여간 졌다고 나오니까. 인정해야지 뭐. 당일에서도 이렇게 졌는데 뭐. 개표기 조작 영향 빼고 다 빼도 졌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저 이분들 잘 몰라요. 김한규 이 사람은 알 것 같은데 그 뭐 부대변인 했던 사람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주시 갑 보시죠. 제주시 갑. 보세요. 제주도도요. 이게 7.4, 뭐야? 6.8, 서귀포시? 여긴 좀 넘네. 10.3.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23%, 제주시을 64%, 제주시을 40%. 이건 뭐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 공통점을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여기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 젊은 사람이라 확실하게 밀어주려고 했나? 약간 왕창 밀어준 표가 확 나죠. 처음부터. 제주시 갑도 보시면 조작이 이만큼 됐고 그걸 빼고 나면 그걸로는 못 뒤집네요. 54대 45로. 선거인수를 15,961명이나 부풀려서 집어넣었으니 그걸 빼고 나면 여기도 국힘이 이기는 거예요. 제주도에도 진짜 민심은 어쨌든 이재명이 사당화된 그 민주당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 봐, 62대 37, 63대 37로 이겼다고 발표한 데가 저 두 가지 영향을 빼고 나면 승부가 뒤집어질 정도는 이게 선거, 이 표를 얼마나 조작을, 표는 모르겠어. 표는 둘째 치고 하니까 선거 결과를 얘들이 확 조작해서 발표한 거는 맞잖아요? 예? 그 방법을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으면 나 깝깝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은 뭐냐면 동네에 살인사건이 났어. 예? 뭐 자살인지 뭐 자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산책하다가 아침에 산책하다가 보니까 동네에 누가 하나 죽어 나잡혀 있는데 막 칼에 찔린 흔적도 있고 이건 살인사건이다 그러고 지금 경찰에다가 내가 신고하는 상황 아닌 거예요. 그죠? 신고하는 상황이잖아요. 동네 사람이 죽었다. 예?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걸 밝혀달라고 지금 예?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대고 그거 어떻게 죽였는지 증명해봐. 왜 죽였는지 네가 알아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깝깝한 거지. 그럼 우리가 물건 도둑 맞았으면은 뭐 어디 경찰 경찰 출신이 아니라 육사 출신의 어떤 분이 글 쓴 게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나 지금 도둑 맞았다. 도둑 맞았다고 하는데 예? 내가 물건을 보니까 이런저런 게 없어졌고 막 뒤진 흔적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걸 내가 도둑을 잡아야 되나요? 경찰 검찰이 왜 있는데 그 신고를 한 거잖아 나는. 야 우리 집에 물건이 없어졌어. 보니까 막 문도 따져 있고 막 예? 막 뒤진 흔적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나보고 도둑 잡아오라는 꼴이잖아.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네가 확실하게 설명해봐 그러면. 그죠? 그 지금 제가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짜질짜질 계속 지역구별로 잘라서 올리는 게 의미가 있냐는 뭐 회의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거 그냥 시간이 아깝잖아요. 지금 전국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녁마다 이걸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냥 전국 데이터를 쫙 해가지고 광역 단위로는 이렇고 툭툭 던져놔 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4.15 때도요. 그 그때 쌍봉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예? 그 공병호 박사님 도와서 했던 분이 그때는 뭐 조슈아? 바실리아 TV 조슈아인가? 뭐 조슈아가 이름인지 뭔지 모르다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이렇게 막 박사님하고 같이 이걸 막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막 그 헤매고 이런 것도 보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막 지금 떠도는 4.15 때 이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가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쌍봉 그래프가 뭐 3,500번을 동전을 던져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 그 전국 데이터를 그렇게 확 싸잡아 놓고 나면 그 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공 박사님 그랬잖아요. 그거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지역구 막 문제가 있는 지역구를 찍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뭔가 좀 그 초점이 흐트러졌다고 그래야 되나? 처음 데이터를 접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랄까 뭐 이런 느낌이 이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이거는 지역구잖아요. 지역구는 후보가 다 다른 거니까 지역구별로 분석하는 게 사실 맞거든. 제가 지역구 하나하나마다 쇼츠로 만들어서 올릴 생각도 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예? 거기다가 일일이 다 이 과정을 설명해야 사람들이 아 그게 구수사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데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예? 개표기 조작 값이 이만큼이다 이러면은 예?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녁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고 하는 게 좀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또 뭐 대략 200분 이상씩은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고 또 피드백이 오는 거 보면 제가 영상에서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중구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제가 넣다가 뭐 예? 그 투표소 한 장이 빠졌다고 했더니 그거 선관위 직접 찾아가가지고 화면으로 찍어서 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뭐 제가 그냥 전문 유튜버라면 조회수에 연연하고 뭐 보는 구독자 수에 연연하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제 영상을 봐주는 200분, 300분이 정말 진심인 분들이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한 지역을 올리든 두 개를 묶어서 올리든 꼼꼼하게 다 보시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좀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라도 이 작업을 하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뭐 얼추 그래도
올린 영상으로 올린 것만 해도 151군데 지역구가 올라갔네요. 입력한 거는 190번까지 갔어요. 190번까지 입력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65개 선거구 남은 거예요. 방송 안 한 거는 지금 41개 지역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틈날 때마다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데를 묶어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효과가 이렇게 딱 지역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한 명, 두 명씩은 늘어요. 그건 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를 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국 단위를 한꺼번에 올렸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찍 보고 지나갈 일인 거지만, 이게 지역구별로 다다 보니까 댓글도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사는 지역에 옆에 이웃에 얘기하기는, 예? 서울에 경기도에 뭐 이렇게 오만 전국지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보다, 야 우리 저놈 말이야 저 새끼 저거 개표기 조작 아니었으면 떨어진 놈이야 저거, 이런 얘기 하기가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제일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영상으로 뭐 지역구로 100개니까 영상으로 이제 많이 모아지다 보면 묶을 수 있는 데가 묶어서 하게 되면은 뭐 한 3, 40개나 나올라나요? 그럴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